팀장님, 저 임신했어요. 서윤은 갑작스런 복통을 참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요? 임신이 무슨 벼슬이에요? 고 팀장 지금 뭐라고 했나? 한 대리가 갑자기 주저앉아서 제가 상태를 확인 중이었습니다. 고미라의 말은 빠르게 흘러나왔지만 끝소리는 복도 안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상태 확인을 손가락으로 이마를 찌르며 하나? 저는 회장님 며느리인 줄 몰랐습니다. 고미라는 끝까지 자신은 억울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알았으면 제가 그런 식으로 대했겠습니까? 회장 며느리가 아니면 계속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건가? 밤 8시가 조금 넘은 한성정밀 본사 7층 복도는 퇴근한 사무실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낮 동안 사람들의 발소리와 전화벨로 가득하던 공간이었지만 그 시간에는 천장 형광등이 낮게 윙윙거리는 소리와 복사기 안쪽에서 식어가는 기계음만 길게 흘렀어요. 자료실 문틈에서는 오래된 종이 냄새가 새어나왔고 바닥에 떨어진 결제 파일 몇 장이 에어컨 바람에 아주 조금씩 들썩였습니다. 자료실 문 앞 바닥에는 한서윤이 한 손으로 배를 감싼 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블라우스 천을 깊게 눌렀고 어깨는 작은 숨을 따라 조금씩 흔들렸죠. 맞은편에 선 고미라는 허리를 살짝 숙인 자세로 서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서윤의 이마를 콕콕 찌르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고 고미라의 입가에는 아직 비웃음의 모양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 팀장님, 저 임신했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복도 바닥에 닿기도 전 사라질 만큼 작았습니다. 고미라는 주변을 한번 훑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쪽 복도는 비어 있었고 오래된 천장 카메라는 반대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고미라는 숨을 낮게 내쉬며 다시 서윤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그래서요? 임신이 무슨 벼슬이에요? 서윤은 배를 감싼 손에 조금 더 힘을 주며 벽을 짚었습니다. 오늘은 꼭 병원에 가봐야 해서요. 부탁드립니다. 여긴 회사예요. 학생 때 동아리방 아니라고요.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일을 나오질 말았어야죠. 그 말이 끝나기도 전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쇳소리가 짧게 울리고 검은 정장 차림의 유건우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급히 뛰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걸음이 자료실 앞에서 멈추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남아있던 온기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을 한번 울린 뒤 멈췄고 그 소리 하나로 복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고미라는 먼저 회장을 알아보고 허리를 세웠습니다. 손가락은 뒤늦게 몸 옆으로 내려갔고 입술은 말을 찾듯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서윤은 유건우를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안에서 그를 아버님이라 부를 수 없다는 사실이 목을 막았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바닥 쪽으로 시선을 내렸고 손등 위로 식은땀이 번진 것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유건우는 서윤의 배를 감싼 손, 바닥에 놓인 가방, 고미라의 뻣뻣한 손끝을 차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물었습니다. 고 팀장, 지금 뭐라고 했나? 회장님, 오해입니다. 한 대리가 갑자기 주저앉아서 제가 상태를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고미라의 말은 빠르게 흘러나왔지만 끝소리는 복도 안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유건우는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상태 확인을 손가락으로 이마를 찌르며 하나. 고미라의 눈동자가 잠깐 옆으로 흔들렸습니다. 바닥의 파일 위에는 서윤이 정리하던 납품 감사 자료가 펼쳐져 있었고 붉은 펜으로 몇 군데가 크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고미라는 그 종이를 발끝으로 밀어 넣으려다 유건우의 시선이 내려가자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신 차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임신한 줄도 몰랐습니다. 유건우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안경 가장자리에 차갑게 걸렸고 그의 손이 정장 바지 옆선에서 천천히 멈췄습니다. 몰랐으면 그래도 된다는 말인가. 복도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곰이라는 웃는 얼굴을 만들려 했지만
얼굴 근육이 잘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당하게 업무 지시를 한 겁니다. 내일 아침 임원회의 자료라서요. 한 대리가 컨디션 관리를 못한 부분까지 제가 책임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건우의 시선이 서윤에게 머물렀습니다. 서윤은 바닥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배를 감싼 손이 먼저 떨렸습니다. 유건우는 급히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회사 복도였고 두 사람의 관계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자리였어요. 대신 그는 경비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7층 자료실 앞으로 당직 보건 담당 보내고 구급차도 부르세요. 직원이 복통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장 실장, 지금 본사 7층 자료실 앞으로 올라오게. 감사실 직원 한 명 데리고. 고미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이건 너무하십니다.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사람을 몰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사하자는 겁니다. 유건우의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아질수록 고미라의 말문은 더 막혔습니다. 고 팀장 말이 맞는지, 한 대리가 예민한 건지, 이 팀에서 무슨 일이 반복됐는지 보자는 겁니다. 저를 해고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해고가 아닙니다. 오늘부로 업무에서 손 떼십시오. 조사 끝날 때까지 직무배제입니다. 고미라는 복도 벽 쪽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제야 자료실 앞 구석이 낯설게 보이는 듯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늘 비어있다고 믿었던 자리, 사람을 불러 세워도 아무 기록도 남지 않을 거라 여겼던 그 구석에 이상하게 찬 기운이 돌았습니다. 고미라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려 했고 유건우의 시선이 그 손에 닿자 화면을 켜지도 못한 채 손을 내렸습니다. 보건 담당자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는 서윤 옆에 무릎을 낮추고 혈색과 호흡을 살피며 조용히 물을 건넸습니다. 서윤은 종이컵을 받았지만 손이 흔들려 물이 손등에 조금 흘렀습니다. 유건우는 그 모습을 보고도 가까이 다가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닥에 떨어진 파일을 직원이 치우려 하자 손을 들어 멈췄습니다. 그 자료 그대로 두세요. 아무도 손대지 마십시오. 잠시 뒤 장필수 감사실장이 빠른 걸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서윤의 상태를 먼저 살피고 고미라에게는 짧게 고개만 숙였습니다. 유건우는 복도 끝을 바라본 채 말했습니다. 고 팀장 하나만 보지 말게. 구매관리팀 최근 3년치 전자결제, 반려보고서, 야근 기록, 협력업체 계약, 퇴사자 명단까지 전부 열어봐. 장필수는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의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고미라의 사원증이 재킷 단추에 부딪혀 작게 흔들렸고 그 작은 소리마저 복도 안에 크게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자료실 앞 영상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고미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서윤은 의자에 잠시 앉아 숨을 고르며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유건우는 그녀 가까이에 서지 않았지만 시선만은 한 번도 복도 밖으로 흘리지 않았습니다. 고미라는 손끝을 감추듯 재킷 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자신이 사각지대라고 믿었던 그 복도에 자신이 모르는 눈이 하나 더 있었다는 사실이 장필수의 입에서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형광등이 한 번 깜빡였고 고미라의 발밑에 놓인 납품 감사 자료 한 장이 뒤집히며 붉은 표시가 다시 드러났습니다. 그날 아침 서윤은 현관문을 나서기 전부터 배 아랫부분을 가만히 눌러보았습니다. 속이 더부룩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단단하게 뭉치는 느낌이 허리까지 퍼졌고 신발을 신으려고 몸을 숙이는 동안에도 숨이 한 박자씩 늦게 나왔어요. 출근 가방 안에는 병원 수첩과 초음파 사진이 작은 파우치에 들어있었고 서윤은 지퍼를 닫은 뒤에도 그 파우치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버스 창문에는 흐린 아침 하늘이 비쳤습니다. 서윤은 손잡이를 잡은 채 서 있었고
차가 흔들릴 때마다 배 쪽으로 손이 먼저 갔습니다. 옆자리 아주머니가 세댁,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하고 자리를 비켜주려 하자 서유는 괜찮다고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은 오래 가지 못했죠. 회사 정류장에 내린 뒤에도 서유는 횡단보도 앞에서 한번 멈춰 섰습니다. 신호등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고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서윤만 그 속도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뒤 서윤은 책상 아래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산부인과 번호는 이미 최근 통화 목록 맨 위에 떠 있었어요. 서윤은 주변을 살피고 작은 목소리로 증상을 설명했습니다. 전화기 너머 간호사의 말투가 갑자기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오늘은 꼭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배가 자주 뭉치면 무리하시면 안 돼요. 서윤은 네 하고 대답했지만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구매관리팀 사무실에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복합기 돌아가는 소리가 섞여 있었고 팀장 자리 쪽에서는 고미라의 굼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고미라는 늘 출근 직후부터 사무실을 한 바퀴 돌며 직원들의 모니터를 훑었고 그날도 커피잔을 든 채 서윤의 책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대리, 어제 올린 원가 자료 다시 봤어요? 서윤은 병원 이야기를 꺼내려던 입을 닫고 모니터를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납품 단가 비교표가 떠 있었습니다. 같은 부품인데도 세린테크 쪽 단가만 다른 업체보다 유난히 높았습니다. 서윤은 지난달부터 수치가 이상하다고 느껴 원자료와 견적서를 맞춰보던 중이었어요. 세린테크 단가가 다른 업체보다 높게 잡혀 있어서 근거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미라의 눈이 표 위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커피잔을 쥔 손가락이 컵 둘레를 천천히 돌렸고 고미라는 웃지도 찡그리지도 않은 얼굴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건 팀장이 먼저 보는 겁니다. 한대리가 혼자 판단해서 올릴 자료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팀장님 검토받으려고 정리했습니다. 검토받을 자료면 보기 좋게 만들어야죠. 숫자만 많으면 일 잘하는 줄 알아요? 고미라는 그렇게 말하며 서윤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파일 모서리가 책상에 부딪히며 탁 하는 소리가 났고 근처에 앉은 윤다혜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혜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사원이었고 평소 서윤을 잘 따랐습니다. 대리님, 제가 견적서 정리라도 도와드릴까요? 다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미라가 몸을 돌렸습니다. 윤 사원은 자기 일부터 하세요. 남의 일에 손대다 실수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다혜는 다시 모니터 쪽으로 시선을 돌렸고 서윤은 고맙다는 말을 눈빛으로만 보냈습니다. 그 작은 눈인사가 오가자 고미라의 입가가 더 차갑게 굳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서윤의 몸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도시락 냄새가 사무실 한쪽에 남아 있었고 서윤은 따뜻한 물만 조금 마셨습니다. 배가 뭉칠 때마다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호흡을 고르려 했지만 고미라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어깨가 먼저 굳었습니다. 서윤은 오후 3시쯤 고미라 자리 앞으로 조심스럽게 갔습니다. 팀장님, 오늘 개인 사정으로 조금 일찍 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미라는 결제 서류를 넘기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개인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병원에 꼭 들러야 해서요. 한대리, 오늘 납품 감사 자료 마감인 거 몰라요? 서윤은 잠깐 말을 삼켰습니다. 고미라의 책상 위에는 이미 서윤이 정리한 원가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붉은 펜으로 몇 줄이 그어져 있었고 세린테크라는 업체명 옆에는 동그라미가 여러 개 쳐져 있었습니다. 고미라는 그 위에 손바닥을 올려 종이를 가렸습니다. 이 자료 처음부터 다시 맞춰요. 세린테크 쪽 자료도 원본 대조하고요. 내일 아침 임원회의 전에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병원 예약 시간이 있어서 우선 중요한 부분만 정리하고 내일 아침 일찍 이어서 하면 안 될까요?
곰이라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서윤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사 일이 먼저죠. 병원은 본인 사정이고요.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사무실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서윤은 자리로 돌아와 다시 파일을 펼쳤습니다. 종이에서는 오래된 보관함 냄새가 났고 숫자들은 눈앞에서 자꾸 겹쳐 보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사무실은 조금씩 비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의자를 밀어 넣었고 누군가는 가방 지퍼를 올렸습니다. 곰이라는 일부러 모두에게 먼저 들어가라 말했습니다. 윤 사원도 퇴근해요. 한 대리는 오늘 자료 마무리하고 갈 겁니다. 다혜는 망설이며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은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혜는 입술을 다문 채 사무실을 나갔고 문이 닫힌 뒤 복도는 더 조용해졌어요. 서윤은 휴대전화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유태준에게서 온 짧은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오늘 재판 준비 늦어질 것 같아. 먼저 쉬어. 서윤은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지웠습니다. 태준에게 말하면 그는 당장 달려올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버지 회사 이야기가 나오면 두 사람 사이에 오래된 벽이 다시 높아질 것도 서윤은 알고 있었죠. 서윤은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고 배 위에 손을 얹은 채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만 버티자.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안쪽에 있는 작은 생명에게 겨우 보내는 숨 같은 말이었어요. 밤 9시가 지나자 형광등 불빛이 더 하얗게 느껴졌습니다. 곰이라는 팀장 자리에서 서윤이 만든 자료를 몇 장 넘기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대리, 이 원본 어디서 뽑았어요? 자료실 보관함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럼 다시 가요. 원본 대조합시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책상 모서리를 짚었습니다. 배가 다시 단단하게 뭉쳤고 허리 아래쪽으로 묵직한 통증이 내려앉았습니다. 곰이라는 이미 자료실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파일을 품에 안고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자료실 앞 복도는 사무실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오래된 문패 아래에는 희미한 그림자가 길게 누워 있었고 천장 카메라는 엘리베이터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곰이라는 그 카메라 방향을 스치듯 보고 자료실 문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서 바로 맞춰요.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말고. 서윤은 파일을 펴려다 벽을 짚었습니다. 숨이 갑자기 가빠졌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배가 안쪽에서 단단히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팀장님, 잠깐만요. 저 정말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곰이라는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아직도 그 소리예요? 서윤은 더 버티지 못하고 자료실 문 옆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파일 몇 장이 무릎 옆으로 흩어졌고 서윤의 손은 본능처럼 배를 감쌌습니다. 곰이라는 복도 양쪽을 확인했습니다. 발소리도 없고 사무실 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곰이라는 몸을 낮추더니 손가락 끝으로 서윤의 이마를 콕 찔렀습니다. 한 대리.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아픈 척하면 누가 봐줄 것 같아요? 서윤은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 한 올이 이마에 붙어 있었고 서윤의 숨은 짧게 끊어졌습니다. 팀장님, 저 임신했어요. 곰이라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서윤의 이마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곧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짧게 울렸습니다. 시간은 서윤이 한성정밀 문을 처음 들어서던 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서윤은 지금보다 얼굴에 살이 조금 더 있었고 가방 안에는 새로 산 계산기와 오래 쓰던 볼펜 세 자루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구매와 원가 관리 일을 하며 숫자를 보는 눈은 길렀지만 윗사람이 정해놓은 결론에 맞춰 표만 고치는 일이 반복되자 서윤은 더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좋은 물건을 제값에 들여오고 이상한 단가를 바로잡는 일이 구매 담당자의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한성정밀 경력직 공고를 본 날도 서윤은
퇴근길 지하철 안에 서 있었습니다. 자동차 부품과 산업용 정밀 부품을 만드는 강소기업, 구매관리팀 대리급 채용. 공고 문구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조 현장을 알고 협력업체와 단가 협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이 또렷했습니다. 서윤은 휴대전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력서 맨 아래에 적은 지원 동기는 길지 않았어요. 숫자가 현장을 속이지 않도록 일하고 싶습니다. 면접 날 서윤은 짙은 남색 재킷을 입고 한성정밀 본사 4층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공장동 지붕이 보였고 아래쪽 주차장에서는 납품 트럭이 천천히 후진하고 있었습니다. 면접관 3명 앞에는 원가표와 납품 단가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종이를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자료에서 이상한 부분이 보이면 말씀해 보세요. 서윤은 종이를 한 장씩 넘기며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숫자만 빽빽한 표였지만 같은 규격의 부품이 업체마다 다르게 묶여 있었고 운송비가 2번 들어간 항목도 보였습니다. 서윤은 빨간 펜을 들지 않고 손가락으로만 줄을 짚었습니다. 이 부품은 규격이 같은데 단가 차이가 너무 큽니다. 여기는 운송비가 원가에 1번, 관리비에 1번 더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로 계약하면 회사가 매달 손해를 봅니다. 회의실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곰이라는 서윤의 손끝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곰이라는 구매관리팀장이었고 말투는 매끄러웠지만 눈빛은 쉽게 따뜻해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자료를 보는 눈은 있네요. 다만 회사 일은 숫자만 보는 게 아닙니다. 사람 사이 흐름도 봐야죠. 서윤은 그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더 정확한 숫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숫자가 틀리면 사람 사이 신뢰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면접이 끝나고 복도를 나설 때 서윤은 손에 쥔 가방끈을 천천히 놓았습니다. 긴장이 손바닥에 땀으로 남아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며칠 뒤 합격 연락이 왔고 서윤은 실무진 면접과 인사검토를 거쳐 정식으로 한성정밀 구매관리팀에 들어왔습니다. 그 과정에 건우도 태준도 끼어들 틈은 없었습니다. 서윤의 이름은 인사팀 서류에 평범한 경력직 대리로 올라갔을 뿐이었죠. 첫 출근 날 서윤은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었습니다.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단정해 보이는 옷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복합기 열기가 살짝 섞인 종이 냄새와 직원들의 커피 향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곰이라는 이미 팀장 자리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제야 곰이라도 비슷한 색의 블라우스를 입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새로운 한서윤 대리입니다. 구매원가 쪽 경력 있습니다. 곰이라가 짧게 소개하자 직원들이 가볍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옆자리 직원 하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팀장님이랑 한대리님 옷색이 비슷하네요. 한대리님한테 되게 잘 어울려요. 말한 사람은 별 뜻이 없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가벼운 말이었어요. 그러나 곰이라의 손이 들고 있던 파일 위에서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웃음은 그대로였지만 눈가의 선이 가늘어졌습니다. 서윤은 그 작은 변화를 보지 못한 채 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초반 며칠 동안 서윤은 말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협력업체별 납품표를 새로 정리하고 오래된 단가표의 품목명을 통일하고 창고에서 쓰는 부품 코드와 회계팀 코드가 맞지 않는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서윤의 책상에는 늘 색깔 다른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고 서윤은 점심시간에도 도시락 뚜껑을 덮어둔 채 숫자를 다시 확인할 때가 많았습니다. 한대리님 자료는 보기 편해요. 제가 찾아도 바로 보여요. 막내 직원 윤다혜가 그렇게 말한 날 서윤은 작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혼자 봐도 헷갈리지 않게 해두는 게 좋아요. 사람은 바뀌어도 자료는 남으니까요. 그 말은 사무실 안에서 조용히 퍼졌습니다. 다혜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서윤에게 확인할 것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곰이라는 그런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오후 곰이라는 서윤이 정리한 파일을 넘기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 대리 경력직이라 의욕 있는 건 좋습니다. 그래도 너무 앞서가면 팀 분위기 흐려요. 제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투도 그래요. 늘 맞는 말만 하면 사람이 피곤합니다. 서윤은 대답 대신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종이 끝이 손가락을 스쳤지만 서윤은 손을 털지도 않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곰이라는 서윤에게 티나지 않는 일을 조금씩 더 얹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지난 분기 대조표, 업체별 미수자료, 창고 재고와 회계 자료를 맞추는 일이 서윤 책상으로 모였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오류 몇 개를 바로잡았고 그 덕분에 한성정밀은 한 협력업체에 중복 지급될 뻔한 비용을 막았습니다. 그날 창고 담당자가 사무실로 올라와 서윤 책상 앞에 섰습니다. 작업복 소매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고 손에는 기름때가 희미했습니다. 한 대리님, 지난번에 잡아준 코드 오류 덕에 물건 잘못 나갈 뻔한 거 막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에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살짝 숙였습니다. 제가 잡은 게 아니라 현장 자료가 정확해서 보인 겁니다. 곰이라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곰이라의 커피잔은 이미 식어 있었고 곰이라는 잔을 입에 대지도 않은 채 내려놓았습니다. 서윤이 태준을 만난 것은 그보다 조금 뒤였습니다. 친한 대학 선배가 법조계 사람 몇 명과 식사 자리를 만들었고 서윤은 큰 기대 없이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식당은 조용한 한정식집이었고 방 안에는 따뜻한 조명과 된장국 냄새가 은근히 퍼져 있었습니다. 태준은 회색 정장을 입고 늦지 않게 도착했습니다.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상대 말을 끝까지 듣는 사람이었고 접시가 비면 조용히 옆으로 밀어주는 손길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구매 관리 일을 하신다고요? 네. 부품 회사에서 일합니다. 숫자와 사람 사이에서 고생 많으시겠네요. 서윤은 그 말에 처음으로 태준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구매 일을 단가 깎는 일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태준은 그 안에 있는 사람 사이의 부담까지 알아본 듯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가끔 만났습니다. 태준은 대형 로펌 변호사라 늘 바빴고 서윤도 월말마다 정신이 없었지만 둘은 긴 통화보다 짧은 안부를 더 오래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태준은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말끝이 조심스러워졌고 한성정밀이라는 회사 이름도 입에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서윤도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방 하나쯤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교제가 깊어지던 어느 저녁 태준은 차 안에서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비가 조금 내렸고 와이퍼가 앞유리를 천천히 닫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먼저 묻지 않자 태준은 손가락으로 운전대를 한번 눌렀습니다. 서윤 씨가 다니는 회사 말입니다. 한성정밀이요? 우리 아버지가 그 회사 회장입니다. 서윤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차 안에는 빗소리만 얇게 이어졌습니다. 서윤은 태준의 옆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그 한성정밀이요? 태준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거리를 두고 살아서 말할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창밖에 젖은 도로를 보았습니다. 신호등 붉은 빛이 물웅덩이에 번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태준 씨를 만나기 전에 그 회사에 들어갔어요. 면접 보고 제 이력서로 들어간 회사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합니다. 미안할 일은 아니에요. 다만 제가 그만두는 것도 이상합니다. 제가 해온 일이 갑자기 다른 뜻으로 보이는 건 싫어요. 태주는 그 말을 듣고 더 길게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있었고 그 침묵 안에서 서유는 자신의 마음을 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성정밀은 태준 때문에 들어간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서윤이 숫자와 자료로 자기 자리를 만들어 온 곳이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오가기 시작했을 때 서윤의 마음에는 회사를 그만두는 일보다 더 무거운 부탁 하나가 남았습니다. 회사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의 아내가 되는지 알리지 말아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것은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서윤이 자기 손으로 쌓아온 시간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상견례 날 건우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흰 도자기 잔에 담긴 차가 식어가는 동안에도 그는 태준과 눈을 오래 맞추지 않았고 태준도 아버지 쪽으로 몸을 쉽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잘 차려진 음식 냄새가 은근히 퍼져 있었지만 두 남자 사이에는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조심스럽게 오갔어요. 서윤은 그 자리에서 한성정밀 이야기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피하려 할수록 더 무거워질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건우가 찻잔을 내려놓고 서윤을 보았습니다. 회사에서 보고서 이름으로 몇 번 보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아들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건우의 시선은 날카롭지 않았지만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회사를 옮기는 편이 편하지 않겠나. 태준의 젓가락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서윤은 무릎 위에 얹은 손을 잠깐 접었다가 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목소리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간 건 태준 씨를 만나기 전이었습니다. 실무 면접 보고 제 이력서로 들어간 회사입니다. 건우는 대답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잠깐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해온 일들이 전부 아버님 이름으로 설명되는 게 싫습니다. 회사에서는 지금처럼 한 대리로 남고 싶습니다. 태준은 그제야 서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때문에 서윤이 회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얼굴에 스쳤습니다. 건우는 찻잔을 다시 들었다가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잔받침과 잔이 닿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알았다. 회사에서는 지금처럼 한 대리로 있어라. 나도 모른 척하마. 그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그 짧은 허락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았습니다. 회장이 모른 척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아끼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비서실장에게도 임원들에게도 인사팀에도 흘리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결혼식 날에도 건우는 앞자리에서 크게 웃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이 축하 박수를 치고 태준이 서윤의 손을 잡고 걸어 나올 때에도 건우는 등을 반듯하게 세운 채 박수를 천천히 쳤습니다. 친척 어른들이 며느님이 참 단정하시다고 말하자 건우는 고맙습니다라고만 답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그 결혼식에 오지 않았고 한성정밀 안에서 서윤은 여전히 구매관리팀 한 대리였습니다. 신혼 초 사무실 사람들은 서윤에게 남편 이야기를 가끔 물었습니다. 서윤은 법정 일을 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곧바로 납품 일정표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곰이라는 그런 서윤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서윤의 옷차림은 과하지 않았고 말수는 더 줄었지만 자료는 더 깔끔해졌습니다. 후배들이 서윤에게 묻는 일이 늘수록 곰이라의 표정은 종이 한 장처럼 얇아졌습니다. 집에서는 다른 공기가 흘렀습니다. 태준은 아버지 회사 이야기가 나오면 말끝을 흐렸습니다. 서윤이 오늘 공장 쪽 납품 일정이 조금 밀렸어요 라고 말하면 태준은 많이 힘들면 그만둬도 되라고 답했습니다. 걱정처럼 들렸지만 그 말 속에는 한성정밀을 오래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태준의 버릇이 섞여 있었죠. 서윤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 사이에 놓인 오래된 벽을 자기가 억지로 밀면 더 금이 갈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 몇 해 동안 아이 소식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서유는 병원 대기실의 흰 의자에 앉아 번호표를 쥐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아기 울음소리가 함께 들리면 서유는 손등으로 치마 위에 작은 먼지를 털었습니다. 태주는 진료가 있는 날마다 시간을 맞추려 했지만 재판과 의뢰인 회의가 겹치는 날에는 늦게 도착했습니다. 서유는 괜찮다고 했지만 병원 복도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볼 때면 눈가가 조금씩 더 마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렵게 임신 소식을 들은 날 서유는 병원 문 앞에서 한참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안의 초음파 사진은 작고 흐릿했습니다. 아직 형태도 분명하지 않은 점 하나가 종이 안에 있었고 서유는 그 종이를 가방 안쪽 깊숙이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태준이 사진을 받아들었을 때 그의 손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태준은 말없이 서윤의 어깨를 감쌌고 서윤은 그 품 안에서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건우에게는 주말 저녁에 알렸습니다. 태준은 식탁 끝에 앉아 있었고 서윤은 작은 봉투에 담은 초음파 사진을 건우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건우는 봉투를 바로 열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봉투 가장자리만 한번 쓸어보더니 천천히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는 동안 그의 눈빛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세아가 몸은 괜찮으냐? 그 한마디가 먼저였습니다. 기쁘다는 말보다 몸부터 물은 것입니다. 서유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아직 조심해야 한대요. 회사에는 안정될 때까지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건우는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 손길은 이상할 만큼 조심스러웠습니다. 알았다. 조심조심 또 조심하고. 태준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상보다 먼저 나온 말이었습니다. 건우는 아들을 보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일을 쉬는 건 어떠냐. 서유는 한참 고민 끝에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그 마음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임신 초기니까 무리 안 하면서 일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리다 싶으면 그때 가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알았다. 회사 안에서는 그대로 한대리다. 다만 몸은 속이지 못한다. 무리하지 말거라. 그 뒤로 건우의 배려는 조용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그는 비서에게도 알리지 않고 직접 과일 봉지와 죽이 든 보온 가방을 들고 서윤의 집 앞에 섰습니다. 벨을 누른 뒤 문 바로 앞에 붙어 있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난 채 기다렸습니다. 서윤이 문을 열자 그는 보온 가방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세아가 들어가진 않으마. 냄새 올라오면 힘들다 해서 죽만 좀 가져왔다. 서윤은 놀라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아버님 잠깐 들어오세요. 차라도 드시고 가세요. 건우는 현관 안쪽 슬리퍼를 한번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준이도 없는데 오래 앉아있으면 내가 더 불편하다. 얼굴만 보고 가마. 그 말에 서유는 더 권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윤이 보온 가방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자 건우의 시선이 서윤의 손목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옅은 붉은 자국이 소매 아래로 보였습니다. 탕비실 앞에서 고미라가 잡아챈 자국은 시간이 지나며 희미해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손목은 왜 그러냐? 서윤은 급히 소매를 조금 내렸습니다. 책상 모서리에 좀 부딪혔어요. 건우는 그 말을 그대로 넘기는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윤의 얼굴빛과 느린 움직임을 오래 보았습니다. 그래도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서윤이 더 깊이 숨을 것을 아는 사람처럼 건우는 보온 가방 손잡이를 서윤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회사 일은 급해도 몸보다 앞설 수는 없다. 힘들면 억지로 버티지 마라. 네, 아버님.
서윤의 대답은 작았습니다. 건우는 엘리베이터 앞으로 가다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서윤이 현관 안쪽에 선 채 인사하는 모습을 확인한 뒤에야 그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건우의 시선은 서윤의 손목 근처에서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닫은 뒤 서윤은 보온 가방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안에는 짜지 않은 전복죽과 잘 익은 배, 신맛이 덜한 귤이 들어있었습니다. 작은 쪽지도 하나 있었습니다. 글씨는 짧고 투박했습니다. 짜지 않은 걸로 골랐다. 데워 먹어라. 서윤은 그 쪽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말로 길게 다정함을 표현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건우는 며느리가 무엇을 불편해할지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쪽지를 초음파 사진이 든 파우치 옆에 살며시 넣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고미라가 서윤의 달라진 몸을 가장 먼저 눈치챘습니다. 서윤이 점심 냄새에 잠깐 얼굴을 돌리거나 화장실을 전보다 자주 가는 날이면 고미라의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어느 오후 고미라는 서윤 책상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한대리 요즘 자리를 자주 비우네요. 회사가 개인 사정까지 다 봐주는 곳은 아닙니다. 서윤은 손에 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뱃속 깊은 곳이 다시 단단하게 뭉치는 느낌이 올라왔지만 사무실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는 것을 느끼자 짧게 대답했습니다. 업무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미라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원가 자료를 한 장 넘기며 세린테크라는 이름 옆에서 손끝을 멈췄습니다. 고미라의 눈빛은 그 이름을 본 순간 조금 달라졌습니다. 질투로 시작된 불편함이 다른 이유와 섞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시선을 보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계산까지 읽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의실에는 커피 향과 막 뽑은 회의 자료에 따뜻한 종이 냄새가 함께 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각자 노트북을 열고 앉았고 고미라는 회의실 맨 앞자리에서 펜 끝으로 책상 모서리를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어요. 서윤은 밤새 다시 정리한 원가 절감표를 품에 안고 들어왔습니다. 세린테크 단가 문제를 바로 드러내기보다 같은 규격 부품의 평균 단가와 납품량을 먼저 비교한 자료였죠. 서윤이 조심스럽게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같은 규격 부품이라도 업체별 단가 차이가 커서 우선 세 군데 견적을 다시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세린테크 쪽은 운송비와 관리비 항목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직원 몇 명이 화면을 향해 몸을 조금 기울였습니다. 숫자는 복잡하지 않았고 표의 흐름도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다혜는 고개를 작게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 순간 고미라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한대리 말은 그럴듯하네요. 회의실 안의 공기가 잠깐 멈췄습니다. 협력업체 관계라는 게 표 하나로 자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대리가 현장 흐름을 다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서윤은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을 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정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우선 견적을 다시 받아보자는 의견입니다. 의견은 알겠어요. 자료는 제가 다시 보고 정리할게요. 고미라는 그렇게 말하며 서윤의 발표를 끝냈습니다. 서윤은 화면을 내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직원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나가자 고미라는 서윤이 두고 간 출력물을 자기 파일 안에 넣었습니다. 종이 가장 위에는 서윤의 이름이 작게 적혀 있었지만 고미라는 그 부분을 손바닥으로 가리듯 눌렀습니다. 그날 오후 임원회의 자료에는 서윤의 표가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제목만 바뀌어 있었어요. 구매관리팀 단가 안정화 검토안 작성 고미라. 서윤은 복합기 앞에서 우연히 그 표지를 보았습니다. 손에 쥔 종이컵의 따뜻함이 갑자기 멀게 느껴졌습니다. 다혜가 옆에 서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리님, 이거 아침에 대리님이 발표하신 자료 맞죠? 서윤은 종이컵을 복합기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자료는 팀 자료니까요. 그래도 이름까지 바뀌면. 다혜의 말끝을 고미라의 굽소리가 끊었습니다. 고미라는 복도 쪽에서 들어오며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윤 사원, 근무 시간에 남의 자료 구경할 만큼 한가해요? 다혜는 얼른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서윤은 복합기 뚜껑을 닫고 종이를 챙겼습니다. 고미라는 서윤 가까이 서서 낮게 말했습니다. 한대리 회사 일은 혼자 잘난 척하는데 쓰는 게 아닙니다. 팀장 결제 라인부터 배우세요. 그 말은 사무실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서윤 귀에는 또렷했습니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이 길어지면 더 큰 일이 될 것 같았어요. 자리로 돌아온 서윤은 의자에 앉자마자 배 위에 손을 살짝 올렸습니다. 아랫배가 묵직했습니다. 서윤은 모니터 아래에 붙여둔 작은 메모를 바라보았습니다. 무리하지 않기. 병원에서 들은 말을 잊지 않으려고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고미라의 방식은 더 교묘해졌습니다. 오전에는 아무 말 없이 지나가다가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 서윤의 자리로 와서 파일을 툭 내려놓았습니다. 이미 검토가 끝난 자료에도 표현이 별로다. 윗선이 보기엔 애매하다. 팀장 눈에 아직 안 들어온다 같은 말을 붙였습니다. 정확히 어느 부분을 고치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서윤이 묻으면 고미라는 의자에 기대앉아 말했어요. 그걸 제가 하나하나 알려줘야 해요? 대리급이면 알아서 해야죠. 공식 야근 신청도 막았습니다. 서윤이 근태 시스템을 열자 고미라가 뒤에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야근 올리려고요? 오늘 안에 끝내라고 하셔서요. 본인이 낮에 못 끝낸 일을 회사 야근으로 올리면 곤란하죠. 내일 아침까지는 올라와 있어야 합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서윤은 시스템 창을 닫았습니다. 밤이 될수록 사무실 불빛은 눈에 따갑게 들어왔고 오래 앉아있던 허리는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서윤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설 때마다 책상 모서리를 한번 짚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고미라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대리 요즘 자리를 자주 비우네요. 회사가 개인 휴게실은 아닙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모였습니다. 서윤은 손을 씻고 돌아오던 길이었고 손끝에는 아직 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수건으로 손을 천천히 닦으며 말했습니다. 업무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누구나 해요. 결과로 보여줘야죠. 고미라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다혜는 자기 자리에서 서윤 쪽을 보다가 고미라와 눈이 마주치자 바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평가 시즌이 가까웠고 고미라가 팀원들의 점수를 쥐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간 서윤은 현관불을 켜지 않은 채 잠깐 서 있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늦은 밤 자동차 불빛이 지나갔고 냉장고가 낮게 웅웅거렸습니다. 서윤은 가방 안에서 초음파 사진이 든 작은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사진을 놓고 바라보자 하루 종일 참았던 숨이 그제야 조금 풀렸습니다. 엄마가 조금만 더 조심할게. 그 말은 아주 작았습니다. 빈집 안에서 혼잣말처럼 흩어졌어요. 잠시 뒤 태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와 사람들의 낮은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직 안 자? 이제 씻으려고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던데 힘들면 회사 그만 쉬어. 서윤은 식탁 위 초음파 사진을 손바닥으로 살짝 덮었습니다. 괜찮아요. 일이 조금 몰린 것뿐이에요. 태준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서윤이 회사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낀 듯 했지만 그도 재판 준비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무리하지 말고. 아버지 회사라 더 버티려 하지도 말고. 그 말에 서윤의 시선이 내려갔습니다. 태준은 걱정해서 한 말이었지만 서윤에게는 설명하기 어려운 거리감으로 닿았습니다. 서윤이 진짜로 힘든 이유는 아버지 회사라서가 아니라 그 회사 안에서
아무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한 대리로 버텨야 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윤은 그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곰이라는 세림테크 관련 서류를 서윤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납품 실적표, 견적서, 운송비 내역이 뒤섞인 파일이었습니다. 한 대리, 이거 오늘 중으로 다시 맞춰요. 세림테크 쪽은 내가 오래 봐온 업체라 괜히 건드리면 거래 흐름만 나빠집니다. 단가 차이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미라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한 대리, 왜 그렇게 집요해요? 회사가 한 대리 손바닥 위에 있는 줄 알아요? 서윤은 파일을 끌어당겼습니다. 종이 사이에서 낯선 명함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세림테크 영업이사의 명함이었고 뒷면에는 고급 한정식집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명함을 주워 파일 사이에 넣었습니다. 고미라의 시선이 그 짧은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퇴근 무렵 고미라는 서윤의 보고서를 또 반려했습니다. 반려 사유는 한 줄뿐이었습니다. 전체 재검토. 서윤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해가 내려앉고 유리에는 서윤의 지친 얼굴과 고미라의 자리 불빛이 함께 비쳤습니다. 고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 안에 다시 올려요. 특히 세림테크 부분, 한 대리가 괜한 상상으로 부풀린 건 아닌지 제대로 확인하고요. 그 순간 서윤은 고미라의 목소리 안에 질투만 있는 것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어떤 이름이 나오면 고미라의 눈빛이 달라졌고 그 이름은 늘 세림테크였습니다. 서윤은 배 위에 손을 얹은 채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종이 냄새가 목 안쪽까지 텁텁하게 밀려왔고 사무실 시계 초침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세림테크라는 이름이 나온 뒤부터 고미라의 태도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전에는 회의실이나 사무실 안에서 말로 눌렀다면 이제는 사람들 시선이 닿지 않는 자리로 서윤을 불러내는 일이 잦아졌어요. 복사실 앞, 탕비실 입구, 자료실로 이어지는 짧은 복도처럼 직원들이 잠깐 지나가고 마는 곳이었습니다. 곰이라는 그곳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카메라가 있고 어느 방향으로 비추며 어느 구석이 화면 밖으로 빠지는지까지 익숙하게 기억하는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일이었습니다. 서윤이 복사실에서 견적서를 뽑아 나오려 할 때 고미라가 맞은편에서 걸어왔습니다. 복도는 두 사람이 충분히 비켜갈 수 있을 만큼 넓었지만 고미라는 어깨를 살짝 틀어 서윤 쪽으로 스쳤습니다. 서윤은 들고 있던 서류를 놓칠 뻔했고 파일 모서리가 손등을 가볍게 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고미라는 입꼬리만 올린 채 복사실 문틀에 손을 얹었습니다. 한 대리, 복도가 좁아서 그래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고미라의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손등에 붉은 선을 손바닥으로 덮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고미라는 같은 방식으로 다시 서윤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탕비실 입구였습니다. 서윤이 따뜻한 물을 받으려 컵을 들고 서 있을 때 고미라는 뒤에서 다가와 서윤의 손목을 짧게 잡았습니다. 한 대리, 내가 보낸 메일 확인했어요? 서윤은 놀라 컵을 놓칠 뻔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컵 가장자리를 타고 조금 넘쳤고 손가락 끝에 따끔한 열감이 닿았습니다. 팀장님, 손 놓아주세요. 고미라는 바로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한번 본 뒤 낮게 웃었습니다. 부른 것뿐이에요. 뭘 그렇게 정색해요? 제가 잡아먹습니까?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컵을 내려놓고 손가락을 찬물에 잠깐 대는 동안에도 고미라의 시선이 등 뒤에 붙어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은 짧았지만 서윤의 걸음은 전보다 느려졌습니다. 배 안쪽이 무겁게 당겼고 서윤은 바지 허리선 아래를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다혜는 그런 서윤을 가장 먼저 눈치챘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난 뒤
다혜는 서윤 책상 옆에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대리님, 오늘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세림테크 자료 일부라도 정리해드릴까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혜 씨 일도 많잖아요. 괜찮아요. 그때 고미라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윤사원, 평가 시즌인 거 알죠? 다혜는 손에 든 메모지를 움켜쥔 채 돌아섰습니다. 고미라는 서류철을 가슴 앞에 안고 서 있었습니다. 본인 업무도 아직 정리 안 된 사람이 남의 일에 끼면 그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합니다. 다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윤은 괜찮다는 뜻으로 아주 작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다혜는 자리로 돌아갔지만 모니터를 보는 눈이 자꾸 서윤 쪽으로 갔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에는 샘플 박스가 왔습니다. 협력업체에서 보낸 작은 금속 부품들이 들어있었고 겉보기에는 크지 않았지만 들어보면 꽤 묵직했습니다. 고미라는 일부러 서윤 책상 앞으로 그 박스를 밀었습니다. 한 대리, 이거 잠깐만 들고 창고 담당자 올 때까지 기다려요. 서윤은 박스를 양손으로 받았습니다. 순간 배 아래쪽에 힘이 들어갔고 숨이 목에서 멈췄습니다. 팀장님, 이건 조금 무겁습니다. 잠깐도 못 들어요? 요즘 직원들은 참 편하게 일하려고 합니다. 고미라는 주변 직원들이 고개를 들자 금방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아, 무거우면 내려놔요. 제가 억지로 들랬다는 말은 하지 말고요. 서윤은 박스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손바닥에는 박스 손잡이 자국이 붉게 남았습니다. 고미라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자기 자리로 돌아갔고 사무실에는 다시 키보드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 무렵 구매관리팀에서는 샘플 부품이 몇 차례 사라졌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같은 품목이 반복해서 없어지자 감사실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낮 관리팀 직원 2명이 자료실 앞 천장에 작은 임시 보안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회색 천장 몰딩 가까이에 붙은 렌즈는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사다리를 접으며 서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샘플 분실 건 확인용이랍니다. 감사실에서 바로 영상 본다네요. 그 시간 고미라는 외근 중이었습니다. 서윤은 창고 자료를 찾으러 다른 층에 내려가 있었고 사무실 사람들도 그 일을 대수롭게 보지 않았습니다. 자료실 앞 복도는 예전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벽색도 낡은 문패도 엘리베이터 쪽을 향한 오래된 카메라도 그대로였죠. 다만 천장 한쪽에 작은 눈이 하나 더 생겼을 뿐이었습니다. 고미라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예전처럼 그 자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여겼습니다. 다음 날부터도 고미라는 서윤을 자료실 쪽으로 자주 불렀습니다. 세림테크 원본 견적서를 확인하라거나 지난 분기 계약서를 다시 맞춰보라거나 이미 확인한 서류를 또 찾아오라는 식이었습니다. 서윤은 그때마다 파일을 들고 복도 끝으로 걸어갔고 고미라는 뒤따라가며 사무실 문이 닫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도 시작은 자료였습니다. 고미라는 저녁 6시가 다 되어 서윤의 보고서를 반려했습니다. 반려 사유는 또 한 줄이었습니다. 원본 재확인 필요. 서윤은 병원에 가야 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목 안에서 굴렸지만 고미라가 세림테크 파일을 집어드는 순간 말을 삼켰습니다. 한 대리, 원본 대조하러 갑시다. 사무실 안에는 아직 직원 2-3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미라는 그들에게 먼저 퇴근하라고 말했습니다. 다혜는 가방을 들고도 문가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서윤은 괜찮다는 뜻으로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다혜는 끝내 발을 돌렸고 사무실 문이 닫히자 복도는 긴 종이 상자 안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자료실 앞에 도착한 서윤은 파일을 가슴에 안은 채 벽을 짚었습니다. 배가 단단하게 뭉치며 허리까지 묵직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서윤은 숨을 고르려 했지만 목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짧았습니다. 팀장님, 잠깐만요.
오늘은 정말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미라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사무실 문은 닫혀 있었고 엘리베이터 쪽 오래된 카메라는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고미라는 그 익숙한 방향을 확인한 뒤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한대리, 또 그 소리예요? 서윤은 더 버티지 못하고 자료실 문 옆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파일이 품에서 흘러내리며 종이 몇 장이 바닥에 펼쳐졌습니다. 서윤은 한 손으로 배를 감싸고 다른 손으로 벽을 짚었습니다. 손끝이 벽지에 거친 무늬를 더듬었고 서윤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고미라는 서윤 앞에 몸을 낮췄습니다. 걱정하는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한 번 더 살핀 뒤 손가락 끝으로 서윤의 이마를 콕 찔렀습니다. 한대리,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아픈 척하면 누가 봐줄 것 같아요? 서윤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울음보다 먼저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아이가 괜찮은지, 지금 이 통증이 지나갈 수 있는 것인지, 그 생각만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팀장님, 저 임신했어요. 고미라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 굳은 표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고미라는 다시 손가락을 들어 서윤의 이마 가까이에 세웠습니다. 임신이 무슨 벼슬이에요? 바로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짧게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차가운 금속 소리가 복도에 번졌고 고미라의 손가락은 서윤의 이마 앞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것은 유건우였습니다. 구급차가 본사 앞을 빠져나간 뒤 7층 복도에는 종이 냄새와 차가운 형광등 불빛만 남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졌던 서류는 감사실 직원이 흰 장갑을 끼고 봉투에 담았고 자료실 문 앞에는 노란색 임시 표지가 붙었습니다. 고미라는 회의실 한쪽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등을 기대지 못한 채 손가락만 계속 만지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사람을 내려다보던 얼굴은 사라지고 눈은 자꾸 문 쪽으로 갔어요. 건우는 회의실 자리에 앉지 않고 창가 쪽에 서서 자료실 방향의 복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실이 아니라 직원들이 쓰는 작은 회의실이었고 테이블 위에는 식은 생수병과 열리지 않은 종이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장필수는 노트북을 열고 보안팀 직원이 가져온 파일을 연결했습니다. 회장님, 자료실 앞 임시 카메라 영상입니다. 고미라의 어깨가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장필수는 그 반응을 보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텅 빈 복도가 먼저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을 향한 오래된 카메라와 달리 임시 카메라는 자료실 문 옆 구석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회색벽 낡은 문패, 바닥에 놓인 작은 얼룩까지 선명했습니다. 잠시 뒤 화면 안으로 고미라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고미라는 뒤를 돌아보며 사무실 문이 닫혔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어 서윤이 파일을 안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고 한 손은 자꾸 배 쪽으로 갔습니다. 화면 속 서윤은 자료실 문 앞에서 벽을 짚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고미라는 곧바로 돕지 않았습니다. 고미라는 복도 양쪽을 살핀 뒤 몸을 낮췄고 손가락 끝이 서윤의 이마에 닿았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없는 영상이었지만 손가락이 이마를 찌르는 동작은 오히려 더 또렷했습니다.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건우의 시선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고 턱 아래 근육이 천천히 굳었습니다. 장필수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직후 고 팀장이 한대리에게 보낸 메신저입니다. 화면에는 짧은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오늘 일은 본인 컨디션 관리 문제입니다. 팀 분위기 흐리지 마세요. 내일 아침 8시까지 수정본 올리세요. 고미라는 바로 몸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건 업무상 보낸 겁니다. 쓰러진 것도 아니고 본인이 갑자기 주저앉아서 제가 정신 차리라고 한 겁니다. 장필수는 고미라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상적인 상사는 아픈 직원에게 119를 부릅니다. 이마를 찌르지는 않습니다. 곰이라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건우는 그제야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고 팀장, 이 영상 속 행동도 업무 지시인가? 회장님, 저는 정말 임신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말은 이미 들었습니다. 건우는 의자를 끌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몰라도 직원이 바닥에 주저앉으면 도와야 합니다. 그게 어려운 일인가? 곰이라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테이블 아래로 숨긴 손이 휴대전화를 찾았지만 감사실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사 중에는 업무폰 제출 부탁드립니다. 사내 메신저와 결제 기록 보전 조치가 진행됩니다. 곰이라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제 개인 사생활까지 뒤지겠다는 겁니까? 장필수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개인 폰이 아니라 회사 업무 폰입니다. 증거 훼손 방지 절차입니다. 그날 밤 감사실은 구매관리팀 서버를 열었습니다. 전자결제 반려기록, 야근 신청 내역, 문서 수정 시간, 협력업체별 단가표가 차례로 출력되었습니다. 서윤의 이름은 유난히 자주 보였습니다. 퇴근 시간 직전 반려, 다음날 아침 재제출, 구두 지시 후 기록 없음. 다른 직원들보다 반복 횟수가 뚜렷하게 많았습니다. 장필수는 빨간 펜으로 날짜를 묶어가며 표시했습니다. 한 대리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림테크 자료가 걸린 날이 많습니다. 건우는 세림테크라는 이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끝으로 보고서 맨 아래를 한번 눌렀습니다. 다음 날 오전 감사실은 퇴사자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이들 중 몇 명은 처음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회사 일로 다시 얽히고 싶지 않은 기색이 목소리에 묻어났습니다. 그래도 장필수가 불이익을 주려는 조사가 아니라 반복 피해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명하자 한 사람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자료실 앞에서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손목 잡히고 벽 쪽으로 몰리고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다른 퇴사자는 메일로 짧은 진술서를 보냈습니다. 복사실에서 어깨를 밀린 일, 야근 신청 없이 밤늦게 남겨진 일, 보고서, 이름이 바뀌어 올라간 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장은 투박했지만 날짜와 상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장필수는 그 진술서들을 하나씩 묶어 파일에 넣었습니다. 다혜가 감사실을 찾아온 것은 점심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다혜는 문 앞에서 한참 망설이다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수첩이 들려 있었고 수첩 모서리는 오래 만진 듯 조금 닳아 있었습니다. 제가 본 걸 말씀드려도 됩니까? 장필수는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다혜는 바로 앉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눈은 테이블 위만 보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생각보다 또렷했습니다. 팀장님이 한 대리님을 일부러 사람 없는 곳으로 부른 적이 많았습니다. 복사실, 탕비실, 자료실 앞이요. 저도 도와드리려고 한 적이 있었지만 평가 이야기를 하셔서 더 말을 못했습니다. 다혜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날짜 몇 개와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퇴근 직전 반려, 자료실 호출, 손목 잡는 것 봄. 다혜의 글씨는 급하게 쓴 듯 삐뚤었지만 그날의 시간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감사실은 고미라가 올린 임원회의 자료도 확인했습니다. 서윤의 원가 절감표가 고미라 이름으로 바뀌어 보고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초 파일 작성자는 서윤이었고 최종 보고자는 고미라였습니다. 파일 속성, 메일 발송 시간, 결제 의견이 서로 맞아떨어졌습니다. 고미라가 팀 자료라고 말해온 것들이 실제로는 서윤의 밤과 몸을 갈아 넣은 자료였다는 사실이 종이 위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고미라는 외부 노무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직무배제 통보서 사본을 찍어보내고 회장 일가의 보복성 조치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 대표 메일과 팩스로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부당해고 및 직장 내 괴롭힘 조작에 대한 항해. 그 아래에는 회장 며느리 특혜, 보복성 징계, 정당한 업무 지시 방해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곰이라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쓰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그 문서를 읽던 건우는 종이를 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다 읽은 뒤 테이블 위에 반듯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서윤은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건우는 서윤에게 영상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앞 복도에서 태준과 짧게 통화한 뒤 그는 서윤에게 물 한 컵을 건넸습니다. 세아가 그 영상은 보지 마라. 서윤은 컵을 받아들고 건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제가 봐야 하지 않을까요? 건우는 잠깐 사이를 두었습니다. 그건 내가 다시 볼 장면이 아니다. 필요한 일은 우리가 하마. 서윤은 컵 가장자리에 손가락을 얹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결이 종이컵 안에서 작게 흔들렸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태주는 회사로 들어왔습니다. 로펌에서 바로 온 듯 넥타이가 조금 느슨했고 손에는 고미라의 내용 증명 사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CCTV 캡처 사진, 메신저 출력물, 퇴사자 진술서, 결제 기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태주는 한 장씩 넘기다가 서윤이 바닥에 주저앉은 화면 앞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화면 위에 오래 머물렀고 종이를 넘기던 손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태주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내용 증명 첫 장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 사건 제가 보겠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를 단단히 가르며 떨어졌습니다. 태주는 감사실 회의실에 앉아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펼쳤습니다. 로펌에서 수없이 많은 분쟁 자료를 보아온 사람이었지만 이번 파일만큼 손이 쉽게 넘어가지 않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화면 속 서윤은 바닥에 주저앉아 배를 감싸고 있었고 고미라의 손가락은 사람을 확인하는 손이 아니라 눌러서 굴복시키려는 손처럼 보였습니다. 태주는 영상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닫은 뒤 한참 동안 테이블 모서리만 바라보았습니다. 영상은 집사람이 봤습니까? 건우는 창가에 선 채 짧게 답했습니다. 못 보게 했습니다. 태주는 그제야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건 피해자가 다시 볼 장면이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남편의 분노보다 늦게 도착한 사람의 무거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태주는 감정부터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미라가 보낸 내용 증명, 직무배제 통보서, 메신저 출력물, 전자결제 반려 기록을 순서대로 늘어놓았습니다. 종이들이 테이블 위에 반듯하게 놓이자 방 안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고미라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지만 회사는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중 증거 훼손과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직무에서 뺀 겁니다. 절차만 제대로 지키면 이 주장은 오래 못 갑니다. 장필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주는 다음 종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더 중요한 건 회장 며느리 특혜 주장입니다. 이걸 막지 못하면 사건의 본질이 흐려집니다. 건우의 눈빛이 낮아졌습니다. 며느리는 그 회사에 제 발로 들어오지 않았니? 그 부분을 기록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태주는 인사팀에서 가져온 입사 서류를 펼쳤습니다. 서윤의 경력직 지원서, 실무진 면접 평가표, 본부장 면접 의견서, 합격 통보일이 차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태준을 만나기 전 날짜였습니다. 건우의 이름도 태준의 이름도 어느 서류에도 없었습니다. 면접 평가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원가표 오류 파악 능력이 뛰어나고 협력업체 단가 구조 이해가 빠름. 태주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서윤이는 누구 며느리라서 들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 기록 하나만으로도
고미라의 특혜 주장은 무너집니다. 며칠 뒤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고미라는 단정한 검은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억울한 표정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의자에 앉자마자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장님 며느리인 줄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제가 그런 식으로 대했겠습니까? 회의실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태주는 펜을 내려놓고 고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은 하지 않는 편이 나았습니다. 고미라의 눈썹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회장 며느리인 줄 몰랐으니 그렇게 대했다는 말은 힘없는 직원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대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고미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태주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장씩 자료를 넘겼습니다. 서윤의 입사일, 태준과의 혼인신고일, 결혼 뒤에도 달라지지 않은 직급과 급여, 별도 수당이 없었던 근태 기록이 차례로 화면에 떴습니다. 한서윤 대리는 저를 만나기 전부터 한성정밀 직원이었습니다. 입사 과정에 회장 일가가 개입한 흔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결혼 뒤에도 승진, 수당, 근태 배려가 따로 없었습니다. 고미라는 그건 몰랐습니다라고 작게 말했습니다. 태주는 바로 받았습니다. 몰랐다는 말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고 팀장님이 알고 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상대가 자기보다 약한 부하 직원이라는 것. 그날 징계위원회는 고미라의 괴롭힘만 다루지 않았습니다. 장필수가 세림테크 거래 자료를 올리자 고미라의 얼굴이 다시 굳었습니다. 특정 부품 단가가 경쟁 업체보다 높게 책정된 기록, 운송비가 중복 반영된 견적서, 고미라가 세림테크와 주고받은 비공식 일정표가 줄줄이 나왔습니다. 세림테크 대표 문재혁은 처음에는 접대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고급 한정식집 결제 내역과 명품 매장 구매 기록이 함께 나오자 재혁의 말투는 금방 달라졌습니다. 팀장님이 명절 선물이라고 해서 저희도 거래 유지가 중요했습니다. 고미라는 재혁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눈빛만으로도 말을 막으려는 듯 했지만 재혁은 이미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장필수는 마지막으로 허위 야근 수당 청구 내역과 서윤의 원가 절감표가 고미라 이름으로 올라간 파일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서윤이 밤새 만든 자료 위에 고미라의 이름이 덧씌워진 흔적은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어요. 징계위원회는 고미라의 해고를 의결했습니다. 회사는 리베이트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 절차에 들어갔고 세림테크와의 거래도 즉시 중단했습니다. 고미라는 회의실을 나서며 끝까지 억울하다는 말을 중얼거렸지만 복도에는 더 이상 그 말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혜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동안 닫혀있던 사무실 창문이 열린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회사는 곧바로 제도를 고쳤습니다. 야근은 팀장 구두 지시가 아니라 시스템 승인으로만 인정되게 바뀌었고 임산부와 건강상 배려가 필요한 직원은 신분 노출 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가 생겼습니다. 익명 신고함도 만들어졌고 자료실과 복사실 같은 구석 자리에는 카메라 안내문이 새로 붙었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사무실 안의 말소리가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서윤은 병원에서 안정을 취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주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을 고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아서 몰랐다고 생각했어. 서윤은 이불 위에 올려둔 손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때는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아니, 내가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야. 아버지 회사라는 말만 나오면 먼저 벽을 세웠지. 그 벽 때문에 당신이 혼자 서 있었던 거고.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준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조용히 얹었습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로 태준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며칠 뒤 태준은 건우를 찾아갔습니다. 회장실 문은 열려 있었고 건우는 창밖 공장동을 보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문 앞에서 잠깐 멈췄다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번엔 제가 아버지를 원망하느라 서윤이를 못 봤습니다. 건우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나도 늦었다. 조금만 더 빨리 봤어야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설명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오래 묵은 말들은 한 번에 풀리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서로 같은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처음으로 아버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공장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젊은 건우는 작업복 차림으로 직원들과 서 있었고 태주는 그 사진 앞에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윤은 무사히 아들을 낳았습니다. 병실 창가에는 겨울 햇살이 얇게 들어왔고 신생아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울음소리가 복도에 번졌습니다. 건우는 아기를 품에 안고도 한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커다란 손이 조그만 포대기를 어색하게 받치고 있었고 눈가에는 말로 다 옮기기 어려운 빛이 고였습니다. 건우는 가방에서 작은 베넷 저고리를 꺼냈습니다. 누구에게 시킨 물건이 아니라 직접 골라 접어둔 것이었습니다. 하얀 천에는 연한 노란색 실로 작은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집 장손이라서 귀한 게 아니다. 건우는 아기를 보다가 서윤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새애기가 지켜낸 아이라서 귀한 거지. 서윤은 베개에 기대어 조용히 웃었습니다. 태주는 그 옆에서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고 건우는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조금 서툰 자세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병실 안에는 대단한 말이 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서로를 비켜 서 있던 사람들은 그 작은 숨소리를 가운데 두고 같은 방향으로 앉아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고미라의 잘못은 서윤이 회장 며느리인 줄 몰랐다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힘없는 직원이라면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한 그 마음, 그게 문제죠. 생각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그런 행동을 하면서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죠.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한 번쯤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어디서 들으셨는지 댓글까지 남겨주세요. 저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